자, 이제 6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조업 정부 지원 제도, 그러니까 제조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예, 업종, 종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종목에 제조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은 종목이 총 몇 가지라 그랬죠? 1번. 사업자 등록증상 종목. 원래 이 사업자 등록증은 왼쪽에는 종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 업태가 있습니다. 업태.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알겠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업태가 이쪽이군요. 죄송합니다. 업태가, 업태가 총 몇 가지에? 세 가지예요, 크게. 뭐 있죠?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소매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따로 나눠줘요. 부동산. 이렇게 업태가 완전히 분류가 됩니다. 업태가 거의 대부분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도소매업으로 뭉치는데 뭐 이게 지금 그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법인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보세요. 업태하고 종목하고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그리고 제조 그 다음에 도소매는 빠져있네요. 여기는 저는 부동산업도 있었으니까 부동산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또 지금 현재 제가 만드는 거는 소매업, 도소매업만 있네요. 그죠? 예. 요렇게 도소매업이라든가 유통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조,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지고 종목은 뭐 거의 2만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이제 뭘로 정해질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정해야 되는데 여하튼 오늘은 이 제조를 하고 있는 분들 이 제조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되려면 몇 명이죠? 소공인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종업원이 상시 종업원이 몇 명 이상? 예,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뭐라 그래요? 예, 제조업이라 그럽니다. 제조업. 아시겠죠? 예, 제조업이라 그럽니다. 자,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가 유형들이 제일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그 국가의 해당 국가의 사업의 가장 뿌리 사업이기도 하고요. 제조업이 결국은 제조를 해서 그렇죠? 원료를 가지고 제조를 해서 그 제조한 거를 어떻게 해요? 예, 유통업체들이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소매업자들한테 다시 날르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거의 다 서비스업이에요. 그쵸? 이 도소매업한테 물건이나 재화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뿌리산업이나 마찬가지 거죠. 그 제조업이. 당연히 그래서 이 제조업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을 키우는 건 당연하고 더 나가서는 제조업은 크면은 스케일업이라 그래요. 스케일업 사업이 가능해요. 제조업은 스케일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매출이 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스케일업이에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면 딱 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거든요. 유지라는 게 자영업이에요. 그리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인건비라든가 노동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스케일업 사업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그 매출액이 처음에 발생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또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웬만큼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속도로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노동력이나 이런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용은 올라가는 속도보다 또 조금 더 낮은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케일업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노동력이라든가 비용은 똑같은 비율대로 늘어나지 않는 사업들. 이게 다 이제 제조업이라고 보면 돼요. 왜? 제조업은 고정비가 더 많거든요. 고정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계 장비라든가 예를 들면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변동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그 기계만 관리하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변동비는 뭐가 돼요? 원료 같은 것만 변동비가 되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비용.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죠? 두 번째로 변동비 중에 가장 큰 변동비가 인건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생산 인건비, 관리 인건비가 아니라 생산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생산 인원들이 매출에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 또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도소매나 아니면 자영업,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고 그리고 창업을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 시점부터도 지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데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바로 창업넷입니다. 창업넷. 네 번째, 제조업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출처. 예,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처음엔 창업넷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창업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서 창업넷이라고 치면 나와요. 네, 창업넷이라고 치면 나오죠. K 스타트업.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 K 스타트업이라고 쳐도 나오나 볼까요? 이게 또 어렵죠. K 스타트업. 네, 나오네요. 똑같이. 네. 약간 다른데? 잠깐만. 창업넷. 아, 똑같네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자주 바뀌어서 예, 저도 헷갈려요. 들어갈 때마다 달라져. 예. 이게 이제 메인 홈페이지 같고요. 이쪽은 뭐예요? 아, 뭔가 또 지원 사업이 큰 지원 사업이 하나 떴네요. 뭐예요? 2022년도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맞나? 그러니까 3년 이내 기업이네요. 만 39세 이하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되네. 기업 설립을 1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친구들, 예, 그 얘기예요.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록상 회사 설립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홀수일은 요렇고 짝수일은 이런데 뭘 신청하는 거냐 볼까요, 이것도? 신기한 게 많네. 아, 세무회계. 음. 아,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작네요. 기술보호라든가, 세무회계, 기장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기장수수료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나오니까, 예,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홈페이지는, 이 홈페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조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의 예비 창업자도 포함하고, 그리고 창업 기업 상년이네, 아니 7년이네. 이것도 적어놔야겠네. 이게 대상이에요. 창업넷은. 아시겠죠? 대상은 제조업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사업자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고요. 주요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자, 주요 지원 사업은 첫 번째로 여기서 꼭 봐야 될 거는 사업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업화에 보면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알아보셔야 될 사업이에요. 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인플루언서 만들어내는 사업, 그 다음에 창업 중심대학, 요거는 이제 따로 대학이 들어가는 거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뭐 당연히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겠고요. 관광 벤처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사업이겠죠. 문화 컨텐츠 비슷한 얘기고요.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이거는 대학에서 특히 공과대학,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건 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예, 이런 데도 되고요. 농식품 벤처 유선 지원, 이걸로 제가 이번에 한 3천만 원 받았어요. 예, 이걸로 받아서 또 지금 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또 뭐 많습니다. 쭉쭉쭉쭉 한번 보시되,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자,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이거 다 들어가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를 알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컨설팅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예비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 이게 컨설팅이에요. 어떤 내용이라고, 이거 이런 거 받아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고요.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예,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고, 지원 예산 및 규모는 뭐 어쩌고저쩌고 되고, 지원 내용이 뭐예요?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그리고 창업 교육이라든가 멘토링을 무료로 해주는 것, 예, 이거고요. 수행 기관은 창업진흥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다 이 대학 공공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뭐예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면 2020년 요거 이제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월에 나올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리고 보통 협약을 5월에 하고 5월 정도에 하고, 그리고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 돈을 쓰는 거죠. 그 지원 받으시는 기업이 돈을 쓰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사업 공고 여기 있네요. 이건 이렇게 대학별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창진원에서 직접 예, 공고문을 내기도 해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천에서 1억까지 지원하네요. 그죠? 야, 많이 지원한다. 네, 한번 모집 공고 하나만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였어요. 사업화 자금 지원은 5천에서 1억. 당연히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특징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뒤에 볼게요. 자부담이 얼마인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음. 특이한 일이죠. 다른 사업들 보면 자부담이 적어도 20%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엔 자부담비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전혀 없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5천에서 얼마까지 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부터 먼저 예비 창업자면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거부터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 뭐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원하네? 소속 직원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가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직원을 만약에 뽑으면 직원도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세미나 뭐 제일 중요한 건 재료비도 지원해요? 야, 끝내준다.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이게 많이 풀렸네요. 옛날엔 자산성은 지원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건 다 자산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산성 비용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성 비용도.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으니까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면 수업 때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예비 창업자 다음에 있는 게 초기 창업자예요. 이거는 1년에서 3년 똑같아요. 거의 내용이. 보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 응? 원래 1페이지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초기 창업 패키지. 자, 이건 들어가 보면 대상이 3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건 대상이 예비고, 요거는 대상이 1년에서 3년 창업하고 3년 이내. 예, 이내가 대상이에요. 그죠? 내용은 어떠냐? 내용은 이것도 한번 공고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도 똑같이 네. 초기 창업 패키지도 들어가 보시면 이거 사업 계획서 작성 매뉴얼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작성까지 이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출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죠. 우리끼리.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건 작성법만 나와 있네요. 다른 거. 다른 거. 봅시다. 어디 보자. 이거 어떻게 해나. 자, 이거는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모집 공고 나오네요. 여기 쭉 내려볼게요. 당연히 이런 체납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사업체가 하는 거니까. 지원 내용. 아, 사업자부터는 대응 자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는 대응 자금이 30% 있어야 됩니다. 그 30% 중에 10%, 20%가 현금과 현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 내가 얼마야? 4,900만 원의 정부 자금을 받으려면 한 7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원해야 되고 나머지 현물
현물이라 그러면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로 들어가겠죠. 이게 얼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현물이라 그래요. 현물이 얼마? 1,400만 원. 근데 보통 이 총사업비 중에 현물은 대표의 인건비를 인정해 줍니다. 대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 7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근데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하느냐? 보통 최대 1억 원이네요. 1억 원.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까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왜 대응 자금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네, 맞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고 100% 뭐예요? 예,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메리트가 있네요.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또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분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를 빨리 꼭 해야 될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예. 자, 요게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들만.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 도약 패키지로 연결이 돼요. 창업 도약 패키지. 요거는 요거는 3년에서 몇 년? 7년 이내에 사업자들한테 제조업체들한테 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밑으로 내려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고문이 있겠죠. 여기 눌러보면 예, 있네요. 이건 언제 했어요? 이것도 2월 달에 예, 이번 년에 공고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모집 공고 창업 동화 도약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는 주로 이렇게 일반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대기업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도 있어요.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이 대기업과 같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대기업이 나중에 투자를 해줘요.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여기서 최우수 우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 창업 도약 패키지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얼마? 예, 최대 3억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10개월 이내에 지원을 해줘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평균 1억 이상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뭘 지원해요? 여기는 지원하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30% 정도 자부담이고 현금이 10%네요. 근데 지원 내용이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지원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재료비라든가 제품, 시제품 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주로 이제 창업 도약에서 마케팅비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지원하겠죠. 그쵸? 예. 어디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주로 시제품 제작, 그리고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예, 결국은 소멸성 비용이죠. 예, 이런 쪽에 예, 지원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떤 정보들은 어디에 있구나 이걸 이제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관련돼서는 창업 넷에 들어가면 예, 지원 사업들이 거의 나와 있고 이 지원 사업들을 여러분들은 뭐 정말 이제 필드에서 뛰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화 자금이 도대체 사업화 관련된 지원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스물. 한 20개씩 해서 한 60개 이상 되게 60개 정도 되겠죠? 예. 사업화 지원 사업만. 이 60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딸딸 외우셔야 돼요, 진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예, 클라이언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예비 창업자들한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자질이 되면 당연히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알아보시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K-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K-스타트업은 뭐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 이건 예비 창업자한테 지원하는 거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에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이내에 사업자들한테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 그 지원 내용은, 그러니까 돈을 주면 어디다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제품 개발 또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엔 나라에 지금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나라 정부에 등록해 놓은 어떤 기술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그 기술거래소에서 기술을 사서 내 기술로 해서 내가 사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술 거래 비용이라 그래요. 그 기술을 사는 비용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뭐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광고 홍보비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사업 내용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이 K-스타트업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창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공간 보육도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 이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각 지역별로 창업존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또 장애인 보육센터, 또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반인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이런 어떤 제도들도 있으니까 이 공간 보육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멘토링 컨설팅, 이제 이런 데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런 컨설팅 제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컨설팅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건 대면 수업 때,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면 수업 때. 자, 여하튼 이번 시간은 요 창업 넷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있는 거는 예비 창업자도 포함되지만 7년 이내의 사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조업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또 다른 제조업 관련된 지원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